10월 2일 오늘 야구가 3경기 뿐이에요. 예, 그래서 3경기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미하고 요코인데, 뭐 요미는 이제 결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요미는 이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예, 마지막 경기고 오늘 홈 경기야.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을 가게 되면 뒤에 일정이 좀 널널하잖아요. 그죠? 예, 클라이막스 시리즈에 먼저 올라가 있는 팀이 되기 때문에 1팀은. 그래서 오늘이 이제 최종 점검하기에는 좀 좋은 날이다. 그리고 또 홈 경기도 하니까 힘을 어느 정도 뺄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힘을 완전히 뺄 가능성은 조금 좀 적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뭐 이제 어디가 안 좋은 선수들은 좀 빼줄 가능성이 있겠죠? 최근에 그 마루가 사고를 한번 맞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루를 뺄 가능성도 조금 좀 있기는 하겠다 정도 생각은 듭니다. 마루가 또 공격 쪽에서는 좀 핵심 라인이긴 해가지고 1번 타자죠. 그래서 요 정도 하나 있고, 요코는 이제 5경기 남아있고, 이제 히로가 2경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요코가 다 지고 히로가 다 이기면 동률이 되더라고. 일단 경기 차이는. 근데 뭐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겠고, 같고, 히로시마는 여전히 뭐 답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야마자키 이올인데 최근 2경기여서 안 좋아요. 그죠? 4실점 경기도 하고 있고 피홈런도 허용하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휴식을 부여받고 등판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는 오늘도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예. 최근에 이제 꾸준히 이제 좀 부진한 상황이고, 예. 이제 오늘 경기가 이 친구한테는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경기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본인이 포스트 시즌에서 쓰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야마자키 이오리 입장에서는 오늘 좀 잘 던지고 싶은 그런 날이 될 거다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요코하마 상대로는 역대 전적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폼을 회복했을지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는 좀 된다. 근데 만약에 이오리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마 뭐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예, 그죠? 어차피 포스트 시즌을 지금 앞두고 마지막 등판이기 때문에 많이 던지게 할 가능성은 없다. 니오네임이 최근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앞에 경기들이 별로 없었고, 요미우리가 이제 뒤에도 경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뒤에 그리고 포스트 시즌 일정이 좀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래도 핵심 불펜 자원들을 어느 정도 한 이닝씩 좀 던지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기는 해요. 감각을 좀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뒤 일정이 좀 널널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시다 유타로 올 시즌 데뷔한 신인이고, 올 시즌 이제 4승 2패, ERA 3.74로 뭐 나쁘지 않은 데뷔 시즌인데, 이 선수가 이제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반짝 잘 던졌던 적이 있어요. 예, 잘 던졌던 적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폼이 떨어져 있고, 이제 체력적인 문제라고 보여지죠. 어, 조금 이제 이닝팅도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역시나 뭐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이제 공을 요렇게 던지거든요. 약간 공을 요렇게 던지기 때문에 공이 약간 싱킹 무브가 먹어 직구가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이 남은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남은 경기가 5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5경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게 확정이 되면. 근데 사실상 확정이 됐죠, 그죠? 이제 한신하고 포스트 시즌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펜 운영 쪽에서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 그 태풍 때문에 경기를 소화 못한 경기들이 좀 덜어 있었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을 좀 소화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 일단 이시다 유타로가 이닝팅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펜을 좀 어느 정도 돌려야 되겠죠, 오늘도. 이시다 유타로는 요미 상대 2경기 등판해서 5.1이닝 동안 이아리가 10.13으로 조금 좀 좋지 않았다. 원정에서는 딱 한 경기 던진 적이 있는데 2.1이닝 무실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운영단을 어떻게 볼지가 좀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일단 야마자키 오리 길게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요미우리가 일정에서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고, 뭐 동기부여가 되는 경기는 아니긴 하지만 마지막 홈 경기, 그리고 마지막 점검할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요미우리도 어느 정도는 경기를 좀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요코하마는 이제 사실 한 경기를 이기면은 완전히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확정이긴 하지만 완전히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을 짓고 이제 조금 힘을 좀 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오늘은 이스타 요타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좀 빡센 날이기는 하다 정도 보고 일단 기준점으로 5.5를 줬어요. 그죠? 이게 너무 보이는 언어보란 말이야.
사실 오늘 경기 수도 적은데 승패라이나 뭐나 다 보여, 그지? 다 보이는 날인데 이럴 때 이제 어떤 게 지뢰인지 어떤 게 폭탄인지를 판단하는 게 우리가 좀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오바는 안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변수는 요미우리가 이제 빠따가 좀 아쉽다. 빠따가 좀 아쉽다는 거고, 그리고 약간 이제 불펜들을 한 이닝씩 돌릴 수 있다는 거. 패승조 라인들도 한 이닝씩 적당히 좀 돌릴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날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요미의 승사이드, 오버사이드 다 해볼 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야쿠하고 이제 히로시마의 맞대결입니다. 히로시마는 정말 답이 없죠. 답이 없죠. 예, 맨날 지고 있습니다. 그냥 요코하마한테 또 힘 한번 못 써봤죠. 6출루 1득점. 이거는 뭐 잭슨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다 손 치겠습니다. 잭슨이 나왔으니까. 근데 진짜 뭐 여전히 답이 없다. 최근 20경기에서도 뭐 3번 이겼나 그래요. 예, 답이 없어, 답이. 그리고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고춧가루가 제철이죠. 예, 타격감도 지금 좋은 상태에다가 최근 5연승 달리고 있고요. 최근 5연승 기간에서 한 경기만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그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지금 좋은 타격감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홈에서기 때문에 조금 좀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카시 케이지는 이제 좀 원래 좀 기복이 좀 있는 선수기는 한데 최근 두 경기 좋은 피칭이긴 하거든요. 6이닝 무실점 승투 그리고 직전 경기가 히로시마전이었는데 6이닝 무실점 승투 5피안타 삼진 6개를 아주 깔끔한 피칭을 좀 보여줬다. 이게 이제 원정 경기였고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홈에서 은근히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원정에서 히로시마 상대로 잘 던졌다. 홈으로 돌아오면 조금 더 티어를 좀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기는 합니다. 올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 원정에서 한번 져터진 경기가 있는데 홈에서의 두 경기는 7이닝 무실점 그리고 7이닝 1 자책으로 두 경기 모두 승투가 됐다. 기대치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원래 좀 기복이 좀 있는 선수긴 하지만 기대치는 있다. 도코다는 최근 두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 두 경기가 정확하게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두 경기 최근 3연패인데 개인 3연패인데 최근 두 경기 야쿠르트전에 원정 가가지고 5이닝 5실점 10피안타 2피 홈런 패전. 그 직전 경기 홈에서는 5이닝 6실점 4자책 8피안타 1피 홈런 패전. 역대 이제 도코다가 진구 원정에서의 성적이 꽤나 좀 괜찮은 편이긴 하거든요. 예. 진구 원정에서 굉장히 좀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무시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최근 두 경기 최근 전반적인 좀 폼이 좀 너무 아쉽다는 부분에서 역시나 이제 도코다도 기대치를 좀 높게 잡긴 어려운데 근데 이 선수가 어쨌든 위기 관리 능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한 번 정도 위기를 넘기면 얼레벌레 좀 잘 던지는 선수긴 하거든요. 근데 역시 뭐 기대치를 높게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경기에서 살짝 걸리는 부분은 도코다는 사실 잘 던져도 이상하진 않아. 저러다가도. 이 선수가 뭐 구위가 떨어지고 원래도 구위가 떨어져 있는 선수고 피안타도 많이 맞는 선수인데 그냥 그냥 뭐 병살류도 한번 하면 이 선수는 그냥 그 경기를 쭉쭉 잘 풀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코다가 잘 던지는 거는 이상하지 않다. 인데 히로시마가 빠따를 잘 치는 건 이상해. 지금 그런 상황이. 히로시마가. 그러니까 도코다가 호투하는 거는 저는 이상하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근데 히로시마가 진짜 너무 답이 없어가지고 빠따가 물론 이제 뭐 진구니까 빠따를 좀 칠 수도 있는데 상대 전적에서도 홈에서 야쿠르트가 7승 4패로 좀 앞서 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히로시마가 이 진구 원정 가서는 방망이를 조금 치기는 쳤어요. 원정에서 빠따가 아쉽긴 한 팀이지만 그래도 뭐 진구는 타자 구제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뭐 히로를 역을 볼 만한 요소는 솔직히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약간의 쎄함은 있는데 히로를 볼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야쿠 사이드 정도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야쿠 승마 6.5는 언더 볼게요. 언더. 왠지 오늘이 도코다가 오늘은 잘 던질 것 같기는 해. 도코다가. 자, 다음은 이제 문제의 경기죠. 일단 두산하고 KT의 경기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경기는 사실 데이터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KT를 볼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두산에게 지금 엄청나게 몰리고 있죠. 예, 엄청나게 몰리면서 이제 정력도 바뀐 이런 경기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이제 고민이 좀 되기는 되죠.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좀 요소들을 조금 뜯어보면은 두산은 최근 10경기 보면은 타격감이 좋아요. 8승 2패고 경기당 득점이 6.7점이고 이제 빠따가 좀 아쉬운 팀인데 최근에 타격감이 좀 좋다는 부분에서 이제 두산의 이제 약점을 좀 지울 수 있는 부분들. 두산은 어떤 팀입니까? 불펜이 괜찮죠. 예, 불펜이 괜찮은 팀인데 빠따의 기복이 좀 심하다 이런 부분이 약점인데 최근 타격감이 좋다. 그리고 이제 9월 28일이 마지막 경기였고 이제 휴식도 충분히 취했기 때문에 불펜에서의 장점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일정이고 KT 같은 경우에는 뭐 잔여 경기 일정이 이렇게 타이트하진 않았어요. 예, 타이트하진 않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빡센 경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피로 누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고 어제도 영현이가 1.1이닝을 소화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닝에서 조금 좀 구위가 떨어지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안감들은 좀 여전히 있다. 근데 어제 영현이를 제외하고 다른 필승조 라인들은 휴식을 좀 취했기 때문에 그 다른 필승조들이 오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가 관건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자, 꽉빈 9월달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9월달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승을 찍었고 이제 근데 9월달에 안 좋은 경기가 한 번 있었는데 LG전이었고 7실점이었고 이제 크게 흔들리는 경기가 한 번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곽빈의 문제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볼질이 아주 꾸준하다는 부분이 곽빈한테는 항상 문제죠. 예, 항상 뭐 경기당 2개, 3개를 깔고 시작하는 선수니까. 그리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 기복이 상당히 좀 심했죠. 예, 아무래도 이제 타구 리그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RA가 4.24면은 곽빈의 이름값에는 조금 좀 아쉬운 시즌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놀랍게도 시즌 ERA만 보면 쿠에바스가 더 낮아요. 놀랍게도 쿠에바스가 ERA만 보면 더 낮아. 아무튼 뭐 최근 폼은 좋다. 그리고 KT 상대 올 시즌 6경기 등판해서 5승 무패, 최다 실점 경기가 이제 5이닝 3실점 노디시. 뭐 압도적이었죠. 올 시즌 KT 상대로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못 던진 경기가 5이닝 3실점이니까 이 타고 리그에. 자, 쿠에바스는 이제 곽빈하고 반대로 9월 달에 ERA가 7.16을 찍고 있습니다. 예, 좋지 못한 한 달을 보내고 있죠. 이 구간 이제 두산을 만나가지고 3이닝 3자책 패전을 기록한 바가 있고 오늘 또 4일 쉬고 등판이에요. 뭐 직전 경기 투구수를 맥시멈으로 가져가진 않았지만 역시 이제 쿠에바스 최근 폼이 좀 좋지 못하고 올 시즌 곽빈하고 비슷하게 역시 이제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죠? 기복이 심하다. 두산 상대로 1승 2패 5실점 4실점 두 번의 패전이 있고 한 경기는 잘 던졌는데 6이닝 1실점 승리 투수가 된 경기가 있음. 여기에서 약간의 포인트가 있는 건 이 경기가 원정이었단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쿠에바스의 스플릿 데이터를 별로 참고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그냥 제가 판단하는 쿠에바스는 그냥 얘는 원래 기복이 심한 애야.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굳이 뭐 일본 야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지마 같은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크게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는데 올 시즌 ERA를 보면은 홈에서는 5점대, 6점대 이렇게 찍고 있고 원정에서는 2점대를 찍고 있어요. 근데 두산전 상대 전적에서 한 경기 잘 넣었는데 이 경기가 원정 경기였거든요. 6이닝 1실점. 올 시즌 원정에서 2.70을 찍고 있다. 요 부분이 그나마 이제 뭐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요소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쿠에바스가 모든 투수들이 긁히면은 무섭죠. 예, 모든 투수들이 긁히면 무섭고 잘 던지는 건데 쿠에바스 같은 경우는 긁혔을 때 고점이 굉장히 높은 투수다라는 거는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쿠에바스 쪽에서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이게 너무 빤히 보여요. 그죠? 이게 누가 봐도 두산이야. 근데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 그러니까 반대쪽인 어떤 요소를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쿠에바스 같은 경우에 뭐 큰 경기에 강점이 있고 뭐 고점이 높은 투수고 이런 점이 이제 쿠에바스 특징인데 최근에 또 중요한 경기들을 또 말아먹는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별로 좀 신뢰가 가지는 않기는 하죠. 음. 정력이 바뀌었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모든 근거는 두산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두산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 가을 야구가 근데 여러분들 데이터대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김광현한테 로하스가 상대 전적이 뭐 10타수 무안타였나? 10타수 1안타였나? 막 그래. 그래서 묘하게 그냥 KT 제가 땡긴다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묘하게.
묘하게 KT 정도만 좀 땡기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8.5는 뭐 언더를 봐야 되겠죠. 예, 언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포인트는 그거야. 쿠에바스가 그래도 올 시즌 원정에서는 2점대 투수다. 예, 그리고 쿠에바스가 긁혔을 때 퍼포먼스는 정말 고점이 높은 투수긴 하다. 그리고 곽빈도 KT 상대로 정말 압도적인 투수가 맞죠. 올 시즌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곽빈도 쿠에바스 못지않게 올 시즌 기복이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양 팀 다 빠따는 좀 어때요? 저는 솔직히 좀 비슷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빠따는 양 팀 다 빠따는 좀 고만고만해, 그지? 은근히 좀 답답한 흐름도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아마 조금 좀 역시 좀 타이트한 경기가 예상이 좀 된다. 그래서 언더 정도, 그리고 KT 역배 정도 느낌도 그런데 뭐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구 3경기 간단 코멘트는 여기까지.